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을 해왔던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혁신도시 1기가 지정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장마 기간인데다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충남도가 산사태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충남도 내 업체의 어려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규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돼 충남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된 후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에 첫 고비도 넘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지역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안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청권 의원들은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 측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위에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심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시켜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충남의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충청남도의 발전에 걸맞는 그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또 한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70만 명 가까이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지역사회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세종시 출범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충남만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행정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를 넓히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충남의 핵심 현안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 지사는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대책입니다. 200여 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사회단체협의회는 다음 달 범도민 조직을 공식 출범해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혁신도시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남이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배제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이 25조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을 받아왔는지 정리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혁신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 혁신도시로 옮겨 지역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됐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률은 85%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당시 충남은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할 내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주변 지역까지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충남은 전국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15년 동안 계속된 역차별에 지역 불균형만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은 인구 13만 7천 명이 줄고 면적은 437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습니다. 기업체들도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2017년까지 6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은 25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은 물론 청년층 인구 유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충남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는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않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전에 옮겨졌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09개 공공기관에 1,40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7년, 더 이상 기관 이전만으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선 혁신도시 지정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현재까지 충남도 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반기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도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마에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충남도가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재난 예경보시설 1000여 곳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취약도로와 하상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을 막고 특보가 발령되면 7개 항로의 연안 여객선 운항선박 9척을 통제합니다.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로 침수나 하수 역류가 발생했던 지역은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주택가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두는 한편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안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싹쓸이한 선장과 잠수부가 구속됐습니다. 잠수부 52살 이모 씨와 선장은 지난 10일 원북면 신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해 조업을 한 뒤 해경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80km를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태안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가 6억 원 상당인 해삼 20톤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태안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천천히 멈춰서는 블랙박스 차량 전방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 치이고 맙니다. 다행히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단횡단이라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은 언제, 어디서, 어느 경우에라도 절대 금물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서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의 전방 좌측으로 차량 한 대가 나타나는데요. 직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충돌을 피하려던 블랙박스 차량, 도로 연석에 부딪히고 멈춰서는데요. 영상에서와 같은 차선 합류 시 본 차선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직진 차량 진행이 우선입니다. 끼어들기를 할 경우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합류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는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태안군이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호소하며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전체 377제곱킬로미터 중 군의 면적은 35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15제곱킬로미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관내 28개 해수욕장 중 24개, 42개 항포구 중 20개와 해안 지역 일부 또는 전부가 41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초래, 주요 사업 추진 및 관광자원 개발 규제 등으로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2010년 제2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시 하간포와 천리포, 연포 등이 해제됐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황윤열 환경산림과장은 18일 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먼저 허재권 부군수를 단장으로 구성한 TF팀을 대응팀으로 격상했으며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또 지난 3월부터 환경산림과 내에 주민 의견 접수처를 개선, 공원구역 폐쇄, 제도 개선, 관리 계획, 각종 불편과 억울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월 말 기준 총 52건의 주민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중국 장쑤성을 비롯한 주요 성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충남의 문화, 관광과 백제 역사를 눈에 담습니다. 충남도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중국 장쑤성, 산둥성, 구이저우성 TV 방송사를 초청해 문화관광 및 유적지 팸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충남의 관광지 소개를 통해 멋과 맛을 알리고 역사를 중국인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요성 특별 취재팀은 18일 태안 천리포 수목원 취재를 시작으로 서산 해미읍성, 간호람 등 충남 곳곳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19일에는 서산 대산항과 중국 위해항, 룽행강을 오갈 국제여객선 취항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에 따른 중국 관광객 이용 설명서를 제작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송사 특별 취재를 통해 충남의 생생한 여름 현장을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청정 환경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라며 2022 보령 해양 엑스포 등 국제 행사에 요커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어운돌 아치네 캠핑장 앞 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30대 카약 탑승자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37살 A씨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어운돌항에서 카약을 타고 출항해 낚시 레저를 마치고 되돌아오던 중 갑자기 엔진 작동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구조정으로 옮겨 태우고 고장난 카약을 어운돌항까지 예인했습니다. 당진시 수돗물이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염소 소독으로 인한 소독 부산물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맛과 냄새 모두 먹는 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부터 추가된 검사 항목인 우라늄의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달 정수장과 배수지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충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건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선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투기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 선열의 희생전신을 기리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투기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관련 업무를 청취하고 일제의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현황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김영건 위원장은 앞으로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 영정의 지정 철회와 교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일제시대 교과 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화훼분쟁 조정지원단이 그동안 26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훼분쟁 조정지원단은 학생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당사자와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도교육청은 화훼분쟁 조정을 시행한 학교에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 역사인문축제가 피너클 어워드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수상에서 홍성군은 홍주읍성 등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올해의 축제 리더상과 역사형 부문,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분야별로 시상하고 한국 대회에서 수상한 축제는 세계대회에 추천됩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방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방류된 수산자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종자들로 조피볼락과 대하, 꽃게 등 60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시는 방류된 치어에 대해 일정 기간 포획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성 이육로의 집에서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 전시가 10월까지 열립니다. 해당 작품은 현대사회 안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대상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사회 갈등과 노동의 현장에서 활발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소외된 대상에 대한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고덕면의 안동원 명예면장이 지역 내 경로당과 학교에 삼계탕과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봉사에서 경로당에는 삼계탕 400인분을, 학교에는 370개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안 면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1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21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이 31도, 당진과 서산, 예산, 태안, 홍성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는 만큼 빨래와 외출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도와 온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